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연구원의 안재환입니다. 이렇게 포장학회에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또 오늘 식품 콜드체인과 냉각에너지 저장 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냉각 에너지 저장 기술이라는 게 뭐 사실 뭐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뭐 다들 아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아이스팩 같은 경우죠. 예, 에너지를 저장해놨다가 이제 필요할 때 배송 중에 쓰는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되게 단순하면서도 오래된 기술이긴 한데 이걸 제대로 쓰기는 어려워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게 대형화 시킬수록 다 여러 가지 다 어려운 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좀 말씀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는데 뭐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 즉 흡수량과 배출량을 이제 동일하게 만들어서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통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건 이제 식품 콜드체인인데요. 이제 왜 콜드체인에서 탄소 저감을 해야 되냐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 식품을 저온으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 저온 유지가 어쨌든 에너지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러니까 에너지를 안 들어가도 저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사실 연력극상으로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에너지를 들어가야 되고 이런 그 존재만으로도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단순히 식품뿐만이 아니고 식품 품질뿐만 아니고 에너지 이중적인 좀 융합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뭐 콜드체인 저감, 탄소 저감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럼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탄소 저감을 할 거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화석연료를 안 쓰는 겁니다. 그럼 화석연료를 사실 보통은 이제 뭐 저온 창고나 이런 데서는 다 전기를 쓰죠. 냉각하는데 근데 유일하게 이제 저온 유지를 위해서 그 화석연료를 쓰는 분야가 있습니다. 왜냐면 화석연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냉각 차량에서는 뭐 자동차 에어컨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뭐 엔진이랑 맞물려서 이제 압축기가 돌아간다든가 아니면은 따로 이 냉각 장치를 위해서 아예 추가적인 엔진이 들어가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각 장치에서 그러니까 이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 냉각 장치에서 디젤을 사용하는 거를 이제 다른 에너지원으로 바꿔서 화석연료를 안 써야 된다. 이런 게 필요하고요. 이런 기술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디젤에서 그 어떻게 냉각 에너지까지 되냐 보면은 처음에 이제 디젤이 이제 열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엔진에서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 운동 에너지를 다시 압축기에서 돌려가지고 이제 일종의 냉각용 열 에너지가 돼서 이거를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필요한 거는 사실은 이 열 에너지 하나인데 디젤에서 엔진 거치고 압축기 거치면서 총 이 3단계의 그 에너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필요한 거는 냉각 에너지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이 냉각 에너지를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은 굳이 이렇게 뭐 복잡한 에너지 변환 과정이나 뭐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갈 것이냐? 이제 뭐 아까 아이스팩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 뭐 이런 거를 이제 상을 고체에서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그 상변화 과정 중에 이게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통 상변화 물질 PCM이라고 줄여서 씁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뭐 고온용으로 쓰고 저온용으로도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얼음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얼음 같은 경우에 물과 이제 얼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냉각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빼내 쓸 수 있는데 주로 건물 공조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일단 냉장고나 가정용 냉장고나 이런 그 쇼케이스에 적용한 그 연구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아마 냉장고에 이런 게 적용된 거는 좀 보시기 어려울 것 같고 이게 구조는 되게 심플한데 뭐 얼리고 뭐 녹이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걸 되게 잘 설계하고 운영해서 효율을 올리기는 좀 까다롭습니다. 뭐 비용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쇼케이스 적용한 논문에서 갖고 온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이 장치에서 찬바람이 나오면은 그 일부를 이 상변화 물질에 저장을 해서 이게 장치가 꺼져 있어도 여기서 꾸준히 이제 냉기가 방출돼서 뭐 효율을 뭐 몇% 올렸다 이런 연구도 있고요. 보통은 뭐 이런 건물 공조에서 나오는
건물 공조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이런 커다란 탱크에다가 뭐 얼음 같은 경우를 많이 얼렸다가 그걸 다시 녹여서 쓰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보셔야 될 게 어쨌든 이런 아이스팩도 마찬가지고 이런 방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상변화 물질은 다 케이스에 저장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액체 상태는 다 흘러넣어 버리니까 케이스에 케이스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케이스를 좀 포인트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줄여서 이제 콜드 서머 에너지 스토리지라고 해가서 이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장점이 이제 가격이 저렴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전기 배터리로 저장을 했다 그러면은 진짜 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 이거를 가격이 저렴하고 유지 관리가 쉬워요. 그냥 구조가 단순하니까. 근데 단점으로는 얼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능이 낮아요. 이 성능이 낮다, 냉각 성능이 낮다는 건데 보통 이제 전기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저장에는 성능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저장 성능과 일종의 출력 성능인데요. 저장 성능은 되게 좋은데 출력이 낮아요. 얘를 비율을 전기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은 내가 뭐 이제 1000km 갈 거를 이제 저장을 그 전기 배터리 충전했는데 최고 출력이 5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100km를 올리고 싶으면은 1000km를 그러니까 2000km 저장을 시켜야 돼요. 그 정도로 양을 더 늘려서 냉각 성능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무겁고 부피를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뭐 설치 필요한 것도 있고요. 근데 이런 단점들이 건물 공조에는 상관이 없어요. 건물에는 뭐 충전 시간 길더라도 뭐 낮 동안만 냉각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되는 거 낮은 냉각 성능도 더 많이 저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도 아예 뭐 건물이 원래 기계실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간을 많이 해서 하면 되고 뭐 설치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건물에는 상관이 없는데 자동차에는 다 치명적으로 문제가 돼요. 뭐 전기 자동차도 이제 충전 시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적용해서 뭐 충전 시간이 길어진다 이런 것도 안 되고 낮은 냉각 성능이기 때문에 더 많이 저장한다 막 100km, 200km, 300km 이렇게 저장해야 된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차량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결국 말씀드렸던 냉각에는 저장 기술이 필요한데 차량에는 적용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방식은 어쨌든 다 이제 케이스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 아이스팩도 마찬가지죠. 얼음과 공기가 직접 열교환을 하진 않습니다. 중간에 이 막 같은 게 있어서 케이스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일종의 간접 접촉이라고 하는데 모든 실제로 실용화된 거는 다 이렇게 간접 접촉이라서 그러니까 저장 물질이 유체와 이제 직접 열교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간접 접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막을 없애버리면은 열 전달 상상을 엄청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적으로 이런 다이렉트 컨택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직접 유체와 저장 물질을 맞닿게 해서 성능을 올리겠다. 이제 그래서 문헌적으로는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게 기름 같은 거에 차가운 물을 뿌려가지고 이걸로 고체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고체화가 다 되면은 얼음이 다 저장이 충분히 된 거고 이걸 다시 뭐 뜨거운 물을 녹여서 뜨거운 물을 가하면은 다시 아래로는 이제 차가운 물이 배출되는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그 열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성능을 올릴 수가 있어요.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얼릴 때는 모든 물질이 그렇지만 얼릴 때는 겉에부터 얼잖아요. 근데 녹을 때는 당연히 그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겉에부터 녹는단 말이죠. 근데 얼릴 때는 고체가 얼음이라고 하면 얼음이 물보다 그 열 전도도가 4배 빠릅니다.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얼리는 속도가 녹일 때보다 4배가 빨라요. 그러니까 녹일 때는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고 찬바람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 대비 이 다이렉트 컨택 방식을 이용해서 차량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좀 비교를 뭐 직접 한 건 아니고 좀 학문적으로 좀 이런 걸 시도할 수 있다 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만약 기존에 일반적인 TS를 썼다고 하면은 차량이 들어와서 이제 냉각수가 한 8시간 공급해서 얼려지면은 그 다음에 차가 출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다이렉트 컨택 방식을 이용하면은 얼음은 차가 없어도 얼음을 계속 만들어 놓고 저장해 놨다가 차량이 들어오면은 이 모바일 쿨링 유닛에 얼음만 해서 바로 저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충전 시간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냉각 성능도 올리고 이 두 가지 방향을 두 가지 문제를 좀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좀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거랑 뭐 이제 직접 접촉으로 했을 때 이제 자기 컨택해서 열저항 없고 에너지 저장 물질 가능하고 이제 차량이 없는 동안에 냉각 에너지 충전이 가능하다로 좀 이런 장점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되게 쉬운 기술인데 이 쉬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제가 세계 최초로 좀 해서 이거 좀 문헌으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좀 삐딱하게 보시는 분은 야, 그거 물 가지고 뭐 그냥 뭐 얼음 다 아는 기술로 어떻게 좀 그거 쉬운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이거를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잘 쓰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장치를 이제 제빙 기술 그리고 이걸 녹이는 기술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수치를 좀 실용화된 연구를 이제 좀 처음 제시를 했고요.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좀 생기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가 꺾이죠. 이게 얼음량을 많이 넣을수록 이 냉각 성능이 중간에 꺾여요. 그러니까 참 얼음을 많이 넣을수록 저는 이제 생각을 찬바람이 더 잘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일정 시간이 되면은 일정 양이 되면은 그보다 많아지면은 이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최적화 같은 게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냉각 성능이고 이거는 에너지 효율인데 이때는 그 냉각 성능이 더 좋았는데 효율은 떨어지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에너지 성능이 찬바람이 많이 나올수록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으로 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예.